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귀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이 어제 인천을 방문을 했는데요. 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지금 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어제 인천을 방문해서 인천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네, 홍 의원은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비전 그리고 최근 정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느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이 답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박남춘 시장이 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은 매립할 곳이 없어서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서울이 인천의 희생이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 자치단체장들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천 입장이 그 가장 최대 현안이기도 한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국내심 유력 대선 주자가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생각은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너무 또 서울의 입장만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 서울과 인천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인천의 경우에 33년 이렇게 넘게 이 매립지의 그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제 홍준표 의원의 입장은 인천의 어떤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대선 주자들이 지역 일정을 소화할 때는 해당 지역에 큰 현안이 있을 때 지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게 관례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을 의식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인천보다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유권자도 많겠죠. 그래서 인천의 입장보다는 서울의 편을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어제 그 홍 의원의 발언은요. 단순하게 서울 편만 들었다 이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그 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이 배출지 처리라는 폐기물 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이런 발언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법과 원칙,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서울은 매입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 앞으로도 대선 유력 주자들이 인천을 계속 방문할 것 같은데, 서울의 표를 의식해서 수도권 매립지 이 종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남춘 시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자, 예.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은 인하대학교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학의 살생부라 불리는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인하대학교가? 네, 교육부는 최근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하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52개 대학이 교육부 진단 결과 일반 재정 지원대에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진단 평가는 이제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육 성과 및 교육 여건, 그리고 학생 지원 등 이 다양한 지표를 놓고 이 평가했는데, 인하대는 이 중 가장 높은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이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평가를 통해서 일반 재정 지원되고 대학으로 선정되면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 30억 원이 넘는 이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인하대는 이 부분에서 이 선정에서 이 제외되면서 이 같은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학의 재정적 지원 이거 30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이 30억 넘는 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데 따른 이 재정적인 타격도 그렇지만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그래서 인하대가 혹시 자칫해서 이 부실대학이라는 이런 이미지 실추도 가져올 수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의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학 측, 인하대학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일단 인하대는 뭐 당장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제 이의 신청 등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또 이제 가장 충격을 받게 되는 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대학은 대체 뭐 했느냐 하면서 대학을 성토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학교 측의 입장을 보면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간 평가 인증을 받는 이 명문 사학이라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교육부 환원율과 신입생 충원율 그리고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에서는 이 만점을 받았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 재평가를 받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정원 감축 등 이 강도 높은 이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학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한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학생과 졸업생들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학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이 결과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충격입니다. 인하대 하면 이제 국내 10대 대학이 선정될 정도로 이 명문 사학으로 꼽히는 대학인데 어쨌든 이런 결과를 받게 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 인하대 관계자분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하대 하면은 진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고요. 이게 요즘 어지간히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인하대학이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 교육부 발표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